제가 요거랑 관련해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, 제가 이제 거래하는 출판사들이 꽤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 거래하는 출판사 중에 한 출판사에서 2년 전에 어떤 작가님이 첫 책을 내신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에세이 원고를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보내줬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원고를 딱 봤는데, 아, 이거는 작업이 되게 힘들겠다, 되게 빡세겠다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저는 일이 들어오면 내치지 않아요. 무조건 해요. 그래서 했어요, 작업을. 엄청 열심히 막. 너무 고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전체를 다시 썼다고 봐야 돼요, 그거는 솔직히. 그래서 그렇게 고치고 나서 이제 보내서 첫 책이 출간됐고, 그 작가님은 갑자기 막 무슨 상도 받고 막 뭐 상도 받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. 막 그 책도 잘 팔리고.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잘 되셨어요. 그래서 이분 작가님 원고는 고치기가 진짜 힘들다 이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하지 말까?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어요.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. 또 책을 내신다는 거예요. 또 책을 내신다는 거예요. 원고가 왔는데 그 출판사에서 그 원고를 저한테 주시면서 뭐랬냐면, 2년 전보다 조금 더 심각해요. 편집장님 죄송해요. 뭐 이러는 거예요. 더 심각하다고요? 그러면서 이제 그 원고를 받았는데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. 2년 전이랑. 원고 상태가 똑같았어요. 진짜. 근데 제가 그거를 또 받아서 이제 작업을 또 하잖아요. 작업을 했는데 제가 2년 전보다 조금 덜 힘든 거예요. 생각보다. 네. 그래서 왜 덜 힘들지? 되게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막 작업을 했는데, 그걸 또 저는 생각을 하죠. 왜 덜 힘들었을까?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2년 동안 결혼도 하셨죠. 이직도 하셨죠. 이사도 하셨죠. 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. 2년 동안.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셨으니까 또 이제 적응도 해야 되죠.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. 근데 저는 주구장창 계속 2년 동안 원고를 고치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그분의 원고는 그대로였고 저는 조금 덜 힘들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게 많이 고쳐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, 이런 생각을 되게 크게 했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. 네. 많이 고쳐보시라고. 글을 쓰는데 글을 그냥 쓰시는 분은 없으실 거잖아요, 사실. 뭐 이렇게 출간해서 나도 좀 작가 소리도 좀 들어보고 싶고, 뭐랄까요, 이렇게 작가로서 활동도 좀 하고 싶고, 내 책도 좀 팔려서 인세도 좀 받고 싶고, 이런 욕심이 다 있으신 거잖아요. 근데 그런 욕심을 가지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상업 출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잘 팔리는 책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내가 책을 냈는데요, 잘 안 팔려요. 독자들도 뭐 다 잘 몰라주고, 나만 좋아. 그냥 내 책이 그냥 내 이름이 박힌 책이 나온 게 그냥 좋아. 근데 그러면요, 우리가 사실 책을 내고 인생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책을 내잖아요, 사실은. 근데 책이 안 팔리면요,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정말 잘 팔리는 책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팔리는 원고를 쓰면 이제 출판사한테 보내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책으로 나오는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우리가 여기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의 경우에는. 그러니까 0번부터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경우예요. 출판사에서
이런 책이 나왔으면 좋겠어. 나한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책을 써줄 작가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. 그렇게 출판사에서 아예 기획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작가님을 찾아서 작가님 저희가 이런 기획을 했는데요. 이거에 관련돼서 책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. 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죠. 그러면 이제 0번부터 가는 거예요. 출판사에서 기획을 해서 출판사에서 구성을 다 해서 작가님한테 드리면 작가님이 거기에 맞춰서 샘플 원고를 보내주시죠. 그러면은 저희가 그 샘플 원고를 보고 이 정도 퀄리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오케이가 되면 이제 서로 계약서를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샘플 원고 같은 원고를 이제 전체를 완전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보내주시면 이제 편집자가 본문을 교정 교열을 하고 그 다음에 표지, 제목, 부제 이런 거 뽑고 그 다음에 카피도 생각해보고 뭐 디자인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까지 다 컨셉을 잡아서 디자이너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에디터가 전체적으로 딱 디렉팅을 해서 이제 디자이너한테 넘기면 디자이너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주면 그게 이제 인쇄가 돼서 뭐 제작소로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출판 과정이 이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계약 단계부터로 보시면 돼요. 네, 우리가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투고를 해서 그쪽에서 오케이를 하면 그거를 이제 계약서를 쓰고 완전 원고를 좀 더 수정해 주세요 뭐 이런 게 있으면 수정을 해서 출판사한테 보내주면 그걸 이제 편집자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.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점에 들어가게 돼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투고잖아요. 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. 그래서 투고하실 때는 당연히 원고를 보내주셔야 돼요. 근데 정말 당연히 원고를 보내주셔야 하는데 원고를 안 보내주시는 저자님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이런 메일도 받아봤어요. 원고가 없고 기획서도 없고 그냥 메일에다가 어떻게 쓰셨냐면 제가 첫 책을 내보니까 출판사에서 다 갈아엎더라. 그러면서 어차피 갈아엎을 거 기획을 해서 나한테 좀 내가 써주겠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황당했어요. 그러니까 뭘 보고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하라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원고를 꼭 첨부를 해서 보내주시고 또 원고랑 같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기획안이에요. 기획안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획안은 길게 쓰실 필요도 없고 한 2장 정도로 쓰시면 돼요. 2장 정도에 딱 되게 잘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인사말은 물론 기획안에다가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이런 사람인데요 뭐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봐주세요 뭐 이렇게 쓰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 메일창을 이렇게 보면 첨부하는 칸이 있고 내가 글 쓰는 칸이 있잖아요.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쓰시는 작가분들도 꽤나 있어요. 그냥 파일만 첨부해서 보내는 거지. 아무런 뭐도 없고. 근데 그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예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. 뭐 저는 누구인데요. 제가 이런 책을 썼어요. 바쁘시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뭐 이 정도라도 써서 보내주시면 받는 사람이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죠. 그리고 연락처는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메일 주소를 알고 있지만 되게 마음이 급하신 사장님들도 계세요. 메일로 안 한다 나는 이런 거. 전화로 꼭 한다 나는. 그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진짜. 그래서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면 좋겠고 거기다가 뭐 제가 근무 중에는 전화를 못 받으니까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다 뭐 이런 거 쓰셔도 돼요. 네. 그렇게 연락처도 꼭 적어서 보내시고 그리고 기획안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기획안에는 이제 제목과 부제가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제목이랑 부제는
가제여도 상관없어요. 어차피 제목이랑 부제는 편집자랑 같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서 뭐 물론 작가님 머리에서 나온 게 굉장히 막 되게 좋다 뭐 이러면은 또 상관없지만 뭐 가제여도 상관없어요. 네. 제목과 부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렇게 써서 보내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왜 쓰게 됐는지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써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자 소개 작가님 소개글 작가님 소개글 쓰실 때 저는 무슨 대학 무슨 학과를 나왔고요 뭐 몇 년생이고요 저는 뭐 어느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쓰지 마세요.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. 관심 자체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저자 소개도 책들을 많이 참고를 하세요. 거기 그 책 표지 안에 이렇게 딱 펼치면 바로 저자 소개 글 나오잖아요. 거기 글을 많이 참고하셔서 되게 잘 써진 글이 있으면 그거를 비슷하게 쓰셔도 돼요. 네. 뭐 나는 이런 활동을 해왔었고 뭐 이런 고민이 있어서 내가 이런 책을 쓰게 됐다. 오히려 이런 소개가 더 좋아요. 그런 식으로 소개글을 쓰시고 그다음에 목차가 아마 원고에 있을 거예요. 근데 사장님들은 다 바빠요. 그 원고를 열어가지고 목차 페이지를 막 찾아가지고 그걸 볼 시간이 없어요. 그 목차를 한 번 더 기획안에 넣어주세요. 그리고 독자층. 내 책을 누가 읽으면 가장 좋은지. 작가가 제일 잘 알잖아요. 그거는. 그분들을 위한 책을 쓰셨을 테니까. 그래서 그런 독자층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보내주시고 또 유사도서를 분석한 게 있으시면 그것도 보내주시면 돼요. 유사도서가 있는 게 좋을까요? 없는 게 좋을까요? 있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그게 시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. 수요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도서를 분석을 하되 그 유사도서랑 내 거는 뭐가 다른지를 좀 명확하게 써주셔야 돼요. 그 책이랑 똑같은 책을 또 낼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유사도서를 분석을 하시되 내 책은 뭐가 다른지를 어필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 원고를 아주 간략하게 한 10줄 정도? 네, 그 정도로 요약을 해주시고 뭐 대략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고 내가 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의 그 과정에서 뭐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이 책을 지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원고를 요약을 해주시면 좋고 또 마케팅 이거는 이제 진짜 중요해요. 요즘은 작가님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제는 책을 출판사의 마케팅만으로는 좀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물론 뭐 큰 출판사도 뭐 돈 막 쏟아붓고 하면 뭐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작가님이 활동을 활발히 해주시면 출판사 입장에서 되게 좋죠. 되게 고마워요. 그래서 마케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구체적으로 뭐 내가 SNS 뭐 팔로워가 몇 명이고 뭐 매번 내가 글을 올리면 좋아요를 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고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